평소와 다를 바 없던 오후.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진이라도 난 걸까요? 그 순간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서 괴생명체에게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한 남자. 모든 이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 상황을 미리 예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누구누구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예언은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천사의 예언과 사자의 처형이 인류에게 죄의 무게를 가르치고자 하는 신의 의도이자 죄지은 자에게 내려진 지옥행 선고라고 주장하는 새진리회 의장 정진수. 선의의 길만 걸어왔던 그의 과거가 조명되며 많은 이들이 이 단체에 마음을 기대기 시작합니다. 단번에 여론을 휘어잡은 새진리회. 문제가 있다면 광신도 집단, 화살촉이 날뛰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괴생명체의 정체, 현상의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았건만 지옥행 선고를 받은 이들을 죄인으로 몰며 그들의 신상을 파헤치고 처형하기 바쁩니다. 신의 의도라는 이유 아래 멀쩡한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가져다 붙이고 신보다 먼저 그들을 처벌하며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는 광기의 세상. 혼란을 다잡기 위해 앞장선 민혜진 변호사 역시 화살촉의 표적이 됩니다. 이성이 무너져 내린 혼란의 세상. 공포에 빠진 시민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지옥행 선고를 받지 않기 위해 새진리회의 흑백 논리에 따라야 할까요? 신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유의지에 제 운명을 맡겨야 할까요? 온갖 루머가 넘쳐나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이슈를 공유받는 시대. 연상호 감독은 이 위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 재난을 결합시켜 신선한 공포물을 완성했습니다. 자비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지옥의 사자들의 포스도 만만치 않지만 관객을 진짜 두려움에 빠뜨리는 건 이들이 아니죠. 이 현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진정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새진리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을 이용하고 인간의 공포가 빚어낸 사회적 힘을 얻어 세력을 확장시키죠. 신에 대한 믿음이 곧 새진리회에 대한 믿음인 세상. 이런 논리에 따라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연상호 감독은 전작에서 같은 구조의 이야기를 선보인 바 있죠. 부산행은 좀비가 무서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상대방을 좀비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인간의 이기심이 공포를 자아내는 작품이었죠. 연상호 감독은 늘 극한의 순간에 발현되는 인간의 본질에 주목해왔습니다. 믿음의 유무, 한순간의 얄팍한 판단으로 누군가를 심판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회에선 그 어떤 인물의 선택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혼란의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각각의 의도를 지닌 이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그 사이 거미줄처럼 얽힌 갈등이 어떻게 증폭되는지, 지옥은 관객마저 끝까지 의심의 경계를 놓을 수 없는 쫀득한 텐션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이 세상을 더 리얼하게 구현한 능력자들. 지옥은 주연부터 조연까지 정말 빠짐없이 인생 연기를 펼치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가득 메워진 드라마예요. 특히 CG로 구현된 지옥의 사자에 맞서 고생했을 배우들을 생각하니 촬영 현장이 더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1화부터 3화까지 전반부의 중심을 잡는 정진수 의장을 연기한 유아인은 연상호 감독이 웹툰을 연재할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배우라고 밝혔습니다. 웹툰의 정진수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선을 철저히 지키며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로 믿음을 설파하는 인물이었다면 유아인표 정진수는 때때로 어리숙한 모습을 내비치며 상대방을 당혹시키는 예측 불허의 불안과 농도 짙은 미스터리를 풍기는 인물로 재탄생했죠. 사람의 자율성이 만든 법 체계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자율성이 만든 법체계 대신 신의 의도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주장하는 정진수. 그와 대립점에 선 민혜진 변호사는 김현주가 연기했습니다. 주로 11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 출연하던 배우라 넷플릭스, 연상호,
지옥, 장르물과의 만남이 예측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상호 감독이 김현주 배우의 찐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캐스팅된 건 아닐 테지만 지옥은 필모그래피의 영역을 한층 더 넓힌 김현주의 색다른 면모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지옥에서 함께 작업한 이후 연상호 감독의 차기작 정의에서도 호흡을 맞출 만큼 연상호 감독과 배우의 호흡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데뷔 이후 처음으로 김현주 배우의 시원시원한 액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역시 지옥의 신선한 포인트죠. 4화부터 6화의 중심에 선 배우는 박정민, 원진아 배우인데요. 극 중반부를 넘어서며 신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고 이들은 신의 운명을 거스르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역할로 활약합니다. 박정민 배우는 개인적으로 최근 여러 작품에서 약간 소모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약간 다른 작품에서 박정민 배우가 좀 틀에 박힌 캐릭터? 안전한 캐릭터로 관객을 찾아왔다면 지옥은 정말 자유롭게 카메라 앞에서 뛰어노는 생동감 넘치는 박정민 배우의 연기를 만날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와 부부로 호흡을 맞춘 원진아 배우 역시 필모그래피 내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지옥의 세상에서 지옥 같은 일을 마주한 송소연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시련을 받게 되는 시련에 놓이며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의 상처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성장해가는 인물이죠. 개인적으로 원진아가 아니고서는 이 캐릭터를 연기할 다른 배우를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음 보이스가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극 중 가장 연약한 마음을 지닌 인물인데 굉장히 굳건한 심지를 지니고 있고 그 캐릭터 내면의 힘이 목소리로부터 비롯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주연 배우들의 존재감 역시 상당합니다. 첫 공개시 연자 박정자를 연기한 김신록, 방법을 통해 이미 연상호 사단에 이름을 올린 배우이기도 하죠. 외국 콘텐츠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이 자식들의 앞날을 위한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연상호표 그로테스크한 운명으로부터 피어난 되게 색다른 모성 연기를 만날 수 있었고요. 유지사제 역의 류경수 배우는 비주얼부터 웹툰 캐릭터와 똑같은데 아예 목소리 톤에서부터 이전 캐릭터들을 상상할 수 없는 메마른 광기가 묻은 연기를 펼칩니다. 여기서부턴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익준이 연기한 진경우는 정진수 의장과 자신의 딸 진희정 그리고 민혜진 변호사 사이에서 이 혼란의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험에 빠지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 인물이 중요한 이유, 그의 직업이 형사이기 때문이죠. 진경우는 살인을 저지른 자신의 딸을 고발하는 대신 딸과 정진수가 벌인 살인으로 인해 더 불이 붙은 이 지옥에 순응하길 택합니다. 신의 의도가 다 거짓이라는 이성적인 답을 알면서도 그걸 외면하면서 무너진 진경훈을 비추는 3화는 이 사회의 도덕성, 합법적인 선이 아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신이 죽음을 고지한다는 낯선 세계관을 관객이 쉽게 납득할 수 있었던 이유, 지옥은 넷플릭스를 만나기 전부터 튼튼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지옥은 연상호 감독이 스토리를 최규석 만화가가 작화를 담당한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실사화 역시 두 분이 함께 참여해 지옥의 각본을 써내려 갔습니다. 덕분에 웹툰을 감상하신 분들이라면 되게 정교하게 반영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된 장면들을 보면서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웹툰 지옥의 뿌리가 된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사실 역시 화제를 모았죠. 이 모든 세계관의 시작은 연상호 감독의 초기작 지옥 2개의 삶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갈 것을 예언받은 자, 천국으로 갈 것을 예언받은 자 두 이야기를 통해 죽음을 마주하는 인간의 두려움을 담아낸 단편 애니메이션이죠. 부산행, 반도 등을 통한 흥행 감독이 되기 전 염세주의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연상호 감독의 건조한 시선이 돋보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시즌2를 예고하며 막을 내린 지옥. 이 세계관에 가몰입한 분들이라면 지옥 유니버스의 전작들에서 후속작의 힌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작품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